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수식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수식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칸 보니까 이제 임대 건수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임대 건수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개수 건수 구하기하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쓰면 돼요.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필기 시험 문제 내기가 되게 쉽죠. 이 방법 세 개 써놓고 다른 거 하나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수 건수 구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 볼 때도 이런 문제, 건수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sum이라는 함수만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sum이라는 함수와 if라는 함수를 같이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라는 함수가 원래 개수되는 거죠. 자, 그거랑 이제 if라는 함수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건수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수 구하는 공식 같은 거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맨 끝에 1이 들어간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수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임대 건수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sum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써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가로하고 가로 사이에 지금처럼 저처럼 띄어쓰기를 두 번을 해도 되고 한 번을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 사이에 함수 안에서는 사이뛰기를 몇 번 하든 그런 거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구분하기 편하라고, 조건이 뭐다 해서 구분하기 편하라고 여러 칸 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한눈에 딱딱딱딱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첫 번째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어떤 임대 건수를 구할 거냐면은 건물 번호가 BD002라는 건물 번호가 있어요. BD002가 자, 요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에서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셀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이 건물 번호 찾아라 그거죠. 이 건물 번호에서 이 건물 번호 찾아라. BD002 찾아라. 그게 이제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 요만큼 범위 다 잡아주고요. 는 써주고 그리고 내 거 첫 번째 거 이제 건물 번호 있죠. 얘를 찍어주면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B의 2번 셀, 이 셀에 가지고 있는 건물 번호랑 여기 있는 거랑 비교를 해라. 비교해서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1만 써주면 되죠. 곱하기 1에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엔터를 눌러버리면 되죠. 그랬더니 BD002가 5건이 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BD001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있고요. BD002가 여기도 있고 002가 여기도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5건에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임대 건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채우기를 쭈르륵 하게 되면 결값이 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왜 이상하게 나오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 범위에서 B 2번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라고 썼어요. 내가 첫 번째 칸 거를 계산을 할 때는 이거 찾아라 라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이거 찾아라. 여기 거 계산할 때는 요거 찾아라. 여기 거 찾을 때는 이거 찾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변해야죠.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요 B2라는 거는 달러를 안 붙여줘요. 근데 어떤 건물 번호를 찾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찾아야죠. 이 범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를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내가 채우기 엔드를 해도 식이 변하지 않게 저렇게 해놓고 그리고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러 붙여놓고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BD003은 두 건이 있대요. BD003이다 해서 찾아보니까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두 개 있네요. 그 다음에 BD004 같은 경우에는 네 건 있대요. BD004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네 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쓴 식, 요게 이제 실제로 엑셀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좀 그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요 식에서 지금 요거 비교했죠. 자, 요거 비교 좀 먼저 좀 하는 거 좀 볼게요. 자, 여기랑 여기랑 이제 두 개 비교한 거. 지금 얘랑 얘네들이랑 비교한 거. 비교했을 때 이제 결값이 어떻게 나오나 좀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는이라고 쓰고요. 지금 건물 번호 가지고 있는 거 이거랑 똑같냐라고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했더니 지금처럼 여기 true 나왔어요. 여기 BD002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true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BD002가 맞고요. 여기도 true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BD002가 맞죠?
이런 식으로 조건에서 지금처럼 얘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이런 값들이 나와요. true다 false다 이거를 이렇게 영어로 논리값이라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숫자로도 대신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true다 그럼 이제 1이라고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false다 그럼 이제 0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true, false하고 이렇게 논리값이 나오더라. 자, 우리가 썼던 식 보자고요. 여기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곱하기 1을 했어요. 곱하기 1을 한 이유는 이 논리값을 이제 숫자로 바꿔야죠. 숫자로 고치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false 같은 경우에 여기다 이제 곱하기 1을 한번 해보자고요. true, false 나온 거에다가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요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해라 라고 그렇게 쓸게요. 그랬더니 false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0 나와요. 0. 0을 지금처럼 짝대기로 표시한 거고요. true일 때만 지금처럼 이렇게 1이라는 결값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식을 쓸 때 여기서 이제 sum이라는 함수로 묶었죠. sum이라는 함수로. 여기서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묶었죠.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구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0이라고 표시된 거는 이제 안 더해질 거고요. 자, 1로 쓴 것만 이제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건하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건수를 구할 거라 이제 곱하기를 해준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임대 가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논리값 나온 거에다가 곱해라. 뭐를 곱하냐? 임대 가격. 이거를 곱해라. 그러면은 false일 때는 얘가 false가 0이기 때문에 임대 가격을 곱해도 그냥 0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값을 전부 다 보면 이렇게 true일 때만 지금처럼 이렇게 값이 구해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게 배열함수 그 원리예요, 원리.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싹 다 계산해 준다.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다 더해버리면 건물 번호별 임대 가격의 합계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해버리면. 만약에 건물 번호별 임대 가격의 최대값을 구하겠다라고 해요. 최대값을 구할 때는 그러면 요거를 요 결과값을 전부 다 max라는 함수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곱하기 1을 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곱하기해서 합계 구할 범위를 잡아주면 그거에 이제 합이 나오고 최대값이 나오고 나오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건에다가 계산할 범위를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썸이라는 걸로 묶어주면 이제 합계가 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조건에다가 곱하기해서 최대값 구할 범위, 그 계산할 범위를 잡아서 맥스로 묶어주면 이제 최대값이 나오는 겁니다. 조건 결과값에다가 계산할 범위만 곱해주면 된다. 그거는 이제 썸하고 맥스에서 되는 거고요.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민도 그게 안 돼요. 왜? 논리값이 나왔을 때 false가 나오면 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 0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0이 그냥 결값으로 출력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계산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if라는 함수와 같이 묶어서 같이 쓰는 거예요. 평균 구할 때도 마찬가지 0이라는 결값이 나오면 그 0이 들어있는 것까지 다 같이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반드시 if라는 함수와 같이 묶어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평균을 구하는데 100점이 있어요. 100점이 있어요. 100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0, 0, 0 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값이 실제 값이 0, 0으로 논리값을 비교했더니 0으로 나왔어요. 결값이 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6개의 평균 구하는 거랑 이 3개 평균 구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죠? false일 때는 평균 구할 때 이 0이라는 값을 빼고 이 3개 값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계처럼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거나 맥스처럼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에버리지는 평균 구할 때는 if와 함께 무조건 써야 됩니다. min이라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min이라는 함수도 반드시 if라는 함수와 같이 써야 돼요. if를 써서 조건에 만족하는 거에 최소값 구할 범위 거기서만 데이터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요.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건수 구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을 이용했죠. 이제 두 번째 방법 좀 볼게요. 두 번째 방법도 똑같아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출력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거 식 4칸 있죠. 요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n이라고 쓰고 sum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if를 쓸 때는 조건창 거짓을 쓴다 그랬어요. 일단 조건 먼저요. 조건 쓸 때 이 건물 번호가 들어있는 이 셀들에서 해서 F4번 붙여주고요.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번호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조건 썼어요. 조건 썼으니까 컷만 찍고 이제 참일 때 어떻게 해라? 1이라고 출력해줘라. 거짓일 때는 그냥 생략이요. 그럼 거짓일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if 가로 닫고 그 뒤에다가 sum이라는 가로 닫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볼게요. 자, if 만약에 이 건물 번호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건물 번호들에서 내 거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똑같으면 1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똑같은 게 있으면 1이라는 값이 출력되겠죠. 그 1들의 합을 구해주면 그게 건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건수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이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카운트 함수 쓰는 거죠. 카운트 함수는 원래 숫자들의 개수를 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출력된 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라 그거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카운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if 써주고 이제 조건이요. 조건은 이 건물 번호들 중에서 F4번 눌러주고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번호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요게 이제 조건.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if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카운트 가로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4하고 이렇게 결값이 나오죠. 자, 요 식 좀 보자고요. 자, 요 식을 봤을 때 카운트라는 함수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카운트 함수가 여기서 열었어요. 여기서 가로 열고 여기서 닫았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카운트라는 함수 안에다가 이제 if 함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참일 때 1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함수를 여러 개를 이제 중첩해서 계속해서 써야 돼요. 쓰다 보면 이제 가로 닫는 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로 닫는 거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당기면 전부 다 개수가 구해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개수, 건수 구하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요 칸들 여기 보니까 계약 면적이요. 계약 면적. 지금 여기 보니까 계약 면적이 여기 전부 다 있죠. 그때 이 건물 번호 BD002에 해당하는 계약 면적의 합이 얼마인지 BD003의 계약 면적의 합이 얼마인지 그거를 이제 여기다 구하는 거예요. 합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냥 sum이라는 함수만 쓸 때가 있고 sum하고 if를 같이 쓸 때가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거요. 계약 면적. sum이라고 먼저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요. 조건 쓸 때 또 가로 열어주고 이 전체 건물 번호에서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요. BD002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이게 조건이다 라고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범위요. 곱하기 써주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 나는 계약 면적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계약 면적을 쭉 범위 잡아주고 F4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sum 가로 맨 뒤에다가 닫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um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sum 함수 가로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조건 그리고 곱하기 쓰고 그 뒤에 이제 실제 계산할 값이요. 여기서 조건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비교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찾으라고 비교했습니다. 그럼 이제 true, false 하고 그 논리값이 나올 거고 그 논리값에다가 얘네들을 곱해라. 그렇게 해요. 거짓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숫자로 따지면 0이잖아요. 그죠? 0에다가 계약 면적을 아무리 곱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 참일 때는 숫자로 이제 논리값이 1이죠. 1에다가 이 계약 면적 값을 곱하게 되면 그 면적 값이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것들의 이제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랬더니 계약 면적의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쭉 잡아 당기면 되겠죠. 그러면 값들이 쭉쭉 계산될 거예요. 자, 그 밑에 칸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sum하고 if하고 같이 쓴 거예요. 자, 는이라고 쓰고 sum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if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요. 조건은 건물 번호가 일단 똑같아야 돼요. 해서 얘네들 범위 쭉 잡아주고 F4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는 써서 이제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조건 다 썼네.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할 때 뭐를 내보낼 거예요? 계약 면적을 내보내라.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if 가로 닫고 그 다음에 sum 가로 닫고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계약 면적을 내보내라. 내보내서 그거를 다 sum 더해라. 그렇게 하면 이제 합계가 구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고 눌러주면 계산이 멀쩡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획값이 쭉 계획 면적 구했습니다. 해서 합계 구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거예요. 이제 평균 월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월 임대료가 지금 여기 있죠. 요것들을 이제 평균 구한대요. 그러면 이제 썸이랑 똑같이 쓰면 돼요. 썸처럼 똑같이 쓰면 돼요. 썸이프에서 이거 쓴 거랑 뭐 얘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에버리지 함수만 바뀐 거죠. 그냥. 그 다음에 if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이요. 자, 요 건물들 번호, 이 전체 건물 번호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조건 다 썼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할 때 이제 뭘 내보낼 거예요? 월 임대료를 전부 다 내보내라. 그리고 가로 닫아, if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버리지 가로 닫아주면 되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월 임대료 내보내라. 내보내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그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되죠. 누르기 전에 이 계산할 범위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범위도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쭈르륵 해버리면 이렇게 전부 다 결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에버리지하고 if하고 같이 쓰는 방법 요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임대 가격이요. 최소값 구할 때도 마찬가지요. 최소값 구할 때도 에버리지처럼 민이라는 함수와 if라는 함수를 같이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민이라는 함수만 써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합계 구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0이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조건에 만족 못했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최소값 구하래. 그럼 0이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 구할 때도 무조건 민과 if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얘도 그냥 함수만 바뀐 거예요. 그냥 민이라고 써주고 민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이게 조건이요. 조건은 일단 건물 번호 똑같아야죠. 자, 이 전체 범위에서 있는 건물 번호와 내가 가지고 있는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거 찾아라 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제 조건 다 썼네.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참일 때 어떤 거에 최소값 구할 거예요? 임대 가격에 최소값을 구할 거죠. 그래서 임대 가격 여기 있는 거 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네요. 이 임대 가격도 범위가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 붙여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if 가로 닫고 민 가로 닫아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 임대 가격을 전부 다 내보내라. 그 내보낸 거에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쭉쭉 채우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임대 가격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 구할 때는 아까 합계 구하는 방법처럼 방법이 똑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그냥 맥스 함수만 써서 구할 때가 있고요. 맥스하고 if하고 같이 쓸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맥스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조건이요. 자,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에서 F4번 눌러서 달러 붙이고요. BD002 찾아라.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 찾아서 곱하기. 이제 계산할 범위요. 뭐의 최대값 구할 거예요? 임대 가격의 최대값을 구할 거죠. 그래서 임대 가격을 곱해줘라. 논리값에다가 곱해줘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전체 범위, 임대 가격이 들어있는 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요. 자, 계산할 범위 이제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맥스 가로 맨 뒤에서 닫아주면 되죠. 해서 여기 식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비교한 그 논리값이랑 얘랑 곱해라 그렇게 해요. 그럼 만약에 false가 나오게 되면 거짓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0이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true가 나왔을 때만 이제 실제 임대 가격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그것들 중에서 뭘 구해라? 맥스 최대값 구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8만 원하고 쭉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 쭉쭉쭉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요. 맥스하고 if하고 같이 쓴 거. 는이라고 써주고 맥스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if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써야죠. 조건은 건물 번호 똑같은 거 찾아 여기서 해서 같은 거 찾으라고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럼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 이제 내보낼 거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에 뭘 내보내라? 임대 가격들을 전부 다 내보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if 가로 닫고 뒤에서 이제 max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근데 요 계산할 범위, 요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붙여야죠.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렀더니 45,000원 하고 이렇게 나왔고, 얘를 또 땡겼더니 채우기 했더니 밑에 거는 3만원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랬죠. 여기다가 이렇게 함수 이름들 이제 쓸 수 있는 거 써주고, 그리고 그냥 조건 1 곱하기 조건 2 곱하기 조건 3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차피 조건 비교한 거라 트루 펠스가 나올 거예요. 이 세 군데에서. 거기다 이제 계산할 범위 어떤 거 곱해라. 아니면 여기다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개수가 되는 거고, 여기다 계산할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이제 함수에 따라서 합을 구하든 최대값을 구하든 뭔가를 구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if 같이 쓴 거예요. 함수 쓰고 if 쓰고 조건 1 곱하기 조건 2 곱하기 조건 3 곱하기 해서 조건을 이렇게 곱하기로 다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할 범위 내보내주면 되겠죠. 어떤 값 내보내라 해서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조건은 이렇게 전부 다 가로를 다 묶어서 표시를 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100만원 이상의 월 임대 건수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건수를 구하긴 구할 거예요. 건수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BD002라는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여기 문제 보니까 1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도 붙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이제 두 개짜리인 거, 여러 개인 거, 그거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이요.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은 이 건물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곳에서 BD002를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1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 이 중에서 F4번 눌러주고요. 뭐 찾아라? 100만원 이상인 거 찾아라. 요게 두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맨 뒤에다가 이제 썸 가로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빵 눌러주면 됩니다. 했더니 한 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 식을 쓸 때 이렇게요. 이게 건수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 이용한 거. 식을 보게 되면 여기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곱하기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 뒤에서 곱하기 1을 우리가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왜? 이 논리값하고 이 논리값하고 곱해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숫자로 내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맨 뒤에 곱하기 1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썸하고 if 써서. 자,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if 가로 열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조건 첫 번째 거 쓸 거예요. 조건 첫 번째 거 가로 열어주고요. 조건 첫 번째는 이 전체 범위에서 BD003을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월 임대료가 F4번 눌러주고요. 100만원 이상인 거 찾아라. 크거나 같다 100만원.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 이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이제 참일 때 써줘야죠. 컴마 찍어주고, 컴마 찍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1을 내보내라 라고 그렇게 쓰고,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썸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지금처럼 또 한 건이 있대요. 자, 요 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if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요게 전체가 이게 전부 다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이요. 여기게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해서 조건들을 전부 다 if 안에서도 곱하기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참일 때 1을 내보내라. 1을 내보내서 그것들의 썸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건수 구한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count하고 if하고 같이 쓰는 거죠. 는이라고 써주고 count라고 써주고요. count 가로 열고, 그 다음에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첫 번째 거 쓸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작성해 주면 되죠. 이 전체 범위에서 이번에는 BD004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월 임대료 이 전체 범위에서 100만원 이상인 거 찾아라.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리고 나서 컴마 찍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1을 내보내라. 그리고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count 가로 닫아주고요.
여기서 if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요만큼이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요게 조건 첫 번째 거 곱하기 조건 두 번째 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1을 내보내라. 그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이제 끝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계산이 다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열함수 사용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 공부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이제 실기 공부할 때 이거 배열함수 문제 실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옵니다. 나오니까 필기 공부할 때 아예 외우세요. 그러면은 실기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